아, 이 휴대폰 또 고장났네.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일상적인 상황입니다. 화면이 깨지거나 버튼이 말을 듣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휴대폰 대리점을 찾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설마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만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휴대폰 대리점에서 평생 모은 돈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단 몇 분 만에 말이죠. 범인들은 여러분의 친절함과 신뢰를 노리고 있습니다. 대리점이라는 안전해 보이는 공간에서 친절한 직원의 모습으로 접근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이런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몇 가지 간단한 원칙만 알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년간 디지털 금융 보안 전문가로 일해온 박민수입니다. 전국의 경찰서와 금융기관에서 사이버 범죄 예방 강의를 해왔고, 현재 사이버 보안 연구소에서 고령층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00명이 넘는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며 반복되는 피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에 관한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72세 이정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이 어르신은 아내의 치료비를 위해 5천만 원을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휴대폰 화면이 깨져서 근처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직원은 매우 친절했고 새 휴대폰으로 기존 앱들을 옮기는 작업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모든 작업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저녁 통장을 확인한 이 어르신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비단 이정호 어르신만의 이야기일까요?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스마트폰 관련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전체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고령층 피해의 평균 금액이 다른 연령대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점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8세 김순례 할머니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손자 대학 등록금으로 준비한 2,300만 원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증발했습니다. 대리점 직원이 앱 설치를 도와드리겠다며 건네받은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조작했고 그 순간 할머니의 계좌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친절하게 도와주는 줄 알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70세 박영철 어르신은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중병에 걸려 수술비로 마련한 4천만 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휴대폰 고장으로 대리점을 찾았다가 직원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르신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다며 망연자실해했습니다. 이런 피해가 왜 계속 반복될까요? 범인들은 고령층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합니다. 특히 휴대폰 대리점이라는 공간이 주는 안전함과 직원들의 친절함을 이용해 경계심을 늦추게 만듭니다. 피해자분들은 한결같이 그냥 도와주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주에 사는 73세 최병철 어르신은 운이 좋았습니다. 대리점 직원이 이상한 요청을 했을 때 며느리가 미리 알려준 주의사항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믿고 즉시 그 자리를 떠났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 대리점에서 여러 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범죄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전화나 문자로 속이려 했다면
이제는 실제 매장에서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범행을 저지릅니다. 피해자들은 설마 매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대전에 거주하는 69세 정말래 할머니는 이렇게 해상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 친절하게 해줘서 의심할 생각도 못했어요. 마치 친손자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계획된 연기였다니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분석해보니 범인들이 사용하는 수법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첫 번째 방법은 문자 인증번호를 빼앗는 것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66세 황미숙 할머니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할머니는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대리점을 찾았고 직원이 기존 앱들을 새 폰으로 옮겨드리겠다며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잠깐 문자로 온 숫자 6개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고 할머니는 별 생각 없이 345821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할머니의 은행 앱에 로그인한 범인은 2,800만 원을 순식간에 빼돌렸습니다. 문자 인증번호는 말 그대로 본인임을 증명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이 번호를 알면 누구든지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지 모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남 목포에 사는 70세 김동현 어르신은 인증서를 새 폰으로 복사해 드리겠다는 직원의 말에 평소 사용하던 1234라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자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3,200만 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르신은 그냥 폰을 옮기는 작업인 줄 알았다며 후회했습니다. 공동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같습니다. 이 비밀번호를 남에게 알려주는 것은 신분증을 그냥 건네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친절해 보이는 직원이라도 절대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수법은 계좌나 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구 서구에 거주하는 69세 박정순 할머니는 새 폰에서 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직원의 말에 속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불과 5분 만에 1,900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할머니는 테스트라고 하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기가 성공하는 이유는 범인들이 피해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공식적인 매장이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둘째, 직원이 매우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뢰하게 됩니다. 셋째,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전문가가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72세 이춘식 어르신은 운이 좋았습니다. 대리점 직원이 문자로 온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 며느리가 미리 당부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도 그런 번호는 알려주면 안 된다는 말을 기억하고 그건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대리점에서 여러 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짜 직원들은 사전에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상황을 연출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제 대리점 직원을 매수하거나 협박해서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합니다. 울산 남구의 68세 정명자 할머니는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평소 다니던 대리점에 익숙한 직원이 새로운 보안 시스템 때문에 인증이 필요하다며 각종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믿었던 직원이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모든 정보를 알려주었고 결국 2,5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 직원이 범죄 조직의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교묘한 수법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즉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집에 돌아가서 며칠 후 통장을 확인하거나 가족이 알려주어서야 피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피해 사례를 분석하면서 발견한 것은 간단한 원칙 몇 가지만 지켜도 충분히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리점에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71세 송기봉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르신은 휴대폰을 바꾸러 가기 전에 아들에게 물어봤고 아들이 아버지, 은행 앱에서 먼저 로그아웃하고 가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대리점에 도착한 후 직원이 기존 앱들을 옮겨 드리겠다며 휴대폰을 달라고 했지만 이미 모든 앱에서 로그아웃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안전하게 휴대폰을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로그아웃이 왜 중요할까요? 은행 앱이나 증권 앱에 로그인된 상태라면 범인들이 여러분의 휴대폰을 잠시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계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리 로그아웃 해두면 아무리 휴대폰을 만져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휴대폰 자체를 넘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67세 고순덕 할머니는 대리점에서 유심만 바꿔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이 불편하실 텐데 저희가 도와드리겠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라고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그 대리점에서 여러 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할머니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휴대폰을 바꾸는 작업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유심 카드를 교체하는 것뿐입니다. 나머지 앱 설치나 설정은 집에서 천천히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정보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문자로 오는 인증번호,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는 그 어떤 이유로도 남에게 알려주면 안 됩니다. 강원도 강릉의 68세 박철민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지갑 속 현금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 것처럼 이런 번호들도 절대 남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절해 보여도 말이에요. 만약 직원이 이런 정보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부산 해운대구의 70세 김명자 할머니의 방법을 참고해 보세요. 할머니는 그런 중요한 일은 집에서 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심만 바꾸고 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즉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73세 이만수 어르신은 대리점 직원이 계속해서 이상한 요청을 하자 오늘은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아들이 아버지가 잘 판단하셨다며 안도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면 그 직감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미리 알아두는 것입니다. 전국의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72세 정순희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교실에 참여해서 안전하게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선생님이 천천히 가르쳐 주시니까 이제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 중에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분이 있다면 미리 연락처를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광주 서구의 69세 최영호 어르신은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휴대폰 바꾸러 가는데 뭘 조심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고 손자가 자세히 설명해 준 덕분에 안전하게 휴대폰을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범인들은 피해자가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같은 말로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바꾸는 일은 급한 일이 아닙니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서 결정해도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혹시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망하지 마세요. 빠르게 대응하면 충분히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몇 분이라도 늦지 말고 즉시 은행에 연락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좌에서 돈이 이상하게 빠져나갔다고 말하면 즉시 계좌를 동결해 줍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는 밤 11시에 신고해서 600만 원을 되찾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112번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사이버 수사대와 연결해 주어서 범인을 추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빠른 신고 덕분에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해소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통신사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점에서 사기가 일어났다면 통신사에서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사에서는 고객 보호를 위해 특별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의 도움으로 피해금을 해소한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전화번호 1331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원이 도와줍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은행과의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해서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내용을 주변 사람들과 나눠보세요. 한 분이 알면 그 주변 10명이 안전해집니다. 지식은 혼자 간직하는 것보다 나눌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자녀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 부모님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휴대폰을 바꾸기 전에 가족과 상의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많은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통장을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점검해 보세요. 스마트폰 사용법도 조금씩 배워보세요. 어려워 보이지만 천천히 익히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복지관과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교실에 참여하시면 전문가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정부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배움터에서는 무료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금융 보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전과 다릅니다. 위험한 상황을 미리 알아볼 수 있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누가 이상한 요구를 해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피해자가 아닌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서로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주변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특히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자 인증번호는 절대 남에게 알려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계좌의 열쇠와 같습니다.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 비밀번호 역시 그 어떤 이유로도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폰을 바꿀 때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대리점에 가기 전에 모든 금융 앱에서 로그아웃하고 휴대폰 자체를 넘겨주지 말고 유심만 교체하세요. 나머지 설정은 집에서 천천히 하면 됩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세요.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세요. 오랜 인생 경험으로 쌓인 직감은 가장 강력한 보안 시스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5천만 원을 잃었던 분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다행히 빠른 신고 덕분에 상당 부분을 되찾을 수 있었고 지금은 주변 분들에게 이런 위험에 대해 알려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부터 당당하고 현명한 디지털 시민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충분히 준비되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